저희는 7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받게 되었는데요. 보상금도 과거와 같이 5만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에 준하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4년 동안 기다렸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좋은 리딩 판례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9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한 새벽 비행기였거든요. 그런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나 했더니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너네 정확히 설명해라 라고 했더니 결국은 승무원들이 저희를 하기시켰고요. 대체 항공편 알아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19시간 25분이나 연착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승무원들이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항공사가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이 얼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5만 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긴 시간 연착되어 있었는데 5만 원을 받는다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 받으려고 막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 의미는 합의서고요, 보상금 5만 원을 받겠다는 거에 합의하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5만 원 갖고 안 되겠다, 저한테 막 오더니 소송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단체 소송을 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것에 근거하게 돼요. 우리나라 민법보다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몬트리올 협약 19조는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 지연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법원 판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리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몬트리올 19조의 손해배상에 과연 정신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굉장히 큰 논점으로 다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라고 말은 했지만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상 민법을 들여와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네 70만 원씩 지급해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온 판례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금전으로 딱 정할 수 있는지 그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판례가 발전하고 쌓이면서 그 배상의 정도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의 사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사건도 있었는데요. 저희 사건은 19시간 25분, 그리고 아시아나 사건은 22시간이나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40만 원만 받게 되었고요. 저희는 7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더 많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소송 스킬이니까요. 아시죠? 과거에는 항공사 지연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들어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항공사는 불가항력 이외에 비행기의 연착 지연에 대해서 책임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 승객의 권리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왜 파장이 크냐면 항공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불가항력 이외의 항공기 지연 연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 지연에 대해서 합리적 조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 즉 보상금도 과거와 같이 5만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에 준하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개개인이 지연 때마다 소송을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각 항공사가 갖추고 있는 보상 절차가 있으니까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각 보상 절차를 통하여서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보상금은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는 제 생각엔 보상금이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때는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공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개별 사건마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쌓이면서 이 정도의 사건에는 이 정도의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것이 추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내 권리를 찾고자
움직였더니 좋은 배상으로 좋은 결과로 화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였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블로그와 칼럼을 썼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한나 변호사였습니다.